2월 4일 마감 시장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멕시코 관세 한 달간 유예, 그리고 빌 게이츠의 양자 컴퓨터 관련된 발언, 여기에 샘 알트만이 방한함으로써 로봇 관련된 협업, 반도체 협업, 여기에 의료 AI 협업, 카카오와의 챗GPT 협업, 이런 것들의 좋은 재료들이 섞이게 되면서 시장에서 대형주도 움직이고 테마주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정말 좋았던 흐름인데 좀 아쉬운 게 갑자기 여러분들 미국 양화선물지수가 하락이 나왔죠. 이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나왔던 뉴스가 바로 중국 정부가 미국의 제품에 대해서 보복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미국산 석탄, 갈탄, LNG 8가지 품목에 관세 15% 부과하고 미국산 원유, 이항기, 제조기, 트랙터, 대형 자동차 픽업 등 72개의 품목에 또 추가 관세 10%를 부과한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반독점법에 대해서 또 카드를 꺼냈어요. 이렇게 되면서 미국 빅테크 기업 그리고 미국 기업들, 미국산 제품들에 대해서 관세와 보복 조치를 중국에 선언하게 되면서 증시가 한번 크게 흔들린 모습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오늘 중국에 저런 뉴스만 안 나왔으면은 최소 2%에서 3% 딱 상승 마감 정도가 기대가 되었는데 굉장히 좀 아쉽다. 저는 근데 약속되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월요일날 지수가 급락 나올 때도 원래 트럼프 방식이 이렇다. 끝까지 봐야 된다. 원래 트럼프가 12시 계약이면은 11시 59분에 계약을 수정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보복관세 얘기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게 전면전으로 가기보다는 일단은 서로 질러놓고 여기서 물밀수로 엄청나게 합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 중국도 지금 이렇게 경기 안 좋은데 막관세 때려가지고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 10% 보편관세가 아니고 이 대선 시절 때 얘기했던 것처럼 60%씩 때려버리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전쟁 외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그냥 협상하기 전에 한번 내질러 보고 이제 협상을 테이블에 앉으려는 그런 생각이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좀 상승 흐름을 잡아먹었다는 게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아쉽죠. 중국은 오늘까지 휴장이라서 제 생각에는 막 던진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벽 시간 넘어가면서부터 또 중국과의 또 어떤 협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트럼프 정권 때는 뭘 봐야 된다? 11시 계약이면은 12시 계약이면은 11시 59분 59초까지는 의심을 해야 됩니다. 네, 이거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예탁금이 많이 올라왔는데 요거는 공모가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LG CNS가 이제 상장을 앞두고 예탁금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거고, 신용장고가 이 17조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세 전환, 네, 완전히 그냥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거든요. 기술적인 반등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용이 높은 종목들은 여전히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나마 조금 다행인 점이 이제 ADR 지표로 보면은 종목들에 대한 이런 변동성 자체는 여전히 조금 이제 강세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 그냥 완벽하게 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관세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한한 종목들이 좀 균형 있게 맞춰주고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게 딱 어느 정도의 균형이 잡혀진 구간대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2500포인트 구간 유로 마감을 했어야 좀 가장 좋은 구간 될 수 있었는데 요건 좀 많이 아쉽다. 왜냐면은 이 최근에 코스피가 거래대금이 안 되네요. 네, 계속 10조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건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네, 좋지 않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걸 제외하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넘어가야 돼요. 내일 증시까지 봐야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캐나다와 이 멕시코에 빅테크 기업들의 공장도 많이 있고, 네, 그리고 법인의 회사가 2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관세 때려버리면은 다 맞아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행스럽게 관세를 한 달 동안 유예됐고 추가적으로 합의가 나올 수 있는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거래대금이 계속 아쉽죠. 네, 거래대금이 늘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지수가 탄력이 나온 것도 금융주들이 좀 받쳐줘서 그래요. 네, 결국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이거 쉴 때는 자동차가 한번 올라가지고, 또 자동차가 쉴 때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이 많지만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융주들이 받쳐주거나 아니면은 조선주들, IT 종목들이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은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 SK 이 두 종목의 이 시총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30%잖아요. 결국에는 이 두 종목이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비중만큼의 이런 반동이 좀 나와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들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확실히 SK하이닉스가 기술적으로 21만원대가 고점이긴 하네요. 회복을 못합니다, 빠르게.
오늘 코스피 상한가 나오지 않았고, 자, 코스닥은 거래대금이 좀 늘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이슈가 나오면 거래대금이 늘어요. 네, 유동성이 코스닥 쪽으로는 집중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역시 제약바이오, 알테오젠, HLB는 잘 모르겠고, 네, 리가켄바이오, 오늘 파마리서치,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시장을 좀, 받아주게 되면서 좀 강세 흐름이 나왔고, 레모로보티스 같은 경우는 시총은 높지만은 뭐 매출액이 나오는 그런 테마는 아니고 말 그대로 네, 지금 테마주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실 2차전 종목들만 좀 버텨주기만 해도 나쁘지 않은데 2차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도 쉽지 않죠. 오늘 뭐 8%대 반등 나왔다가 또 종가 마감했는데 어디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2차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반등 나올 때마다 조금씩 파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갑자기 이제 좋았는데 중국이 네, 갑자기 이렇게 좀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국이랑 협의를 좀 했으면 됐는데, 여기서 중국이 막간세를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서 좀 시장이 흔들린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점들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래도 지금 중국과 계속적으로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관세 관련된 내용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상한가 종목 5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 게이츠의 발언으로 양자 컴퓨터 관련 테마주들 크게 올랐고, 그리고 샘 알트만의 발언으로 의료 인공지능 관련 테마주들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 제가 요거를 안 올려드렸네요. 네, 죄송합니다. 요거 수정해서 올려드릴 거고, 시간에서는 뭐 그렇게, 뭐 특징주는 나오지 않고 또 딥시크예요, 또 딥시크. 네, 딥시크 종목들이 좀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딥시크 관련 테마주들이 반등이 나왔다는 점들, 그리고 시간에 보안 관련 테마주들, 사료 관련 테마주들, 무역 분쟁 관련 테마주들은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신다면, 제가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 대련 이미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랑 협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뭐 무역 분쟁이 확대되고 관세 분쟁이 확대되는 종목들보다는 네, 그냥 테마주 위주의 수급이 좀 돌아갔다는 점들까지 시간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하루 만에 반등은 했지만 여전히 유럽연합과 아직 중국과의 관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번 주까지는 계속 높은 변동성 생각하면서 우리 너무 잘하고 있다. 너무 좋습니다. 네.